혈압이 자꾸 오르시나요? 그 원인은 혈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뇨, 심장, 관절염 모두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금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20분 건강백세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안고 가는 고민, 만성질환 관리 이야기입니다. 당뇨, 심장병, 관절염, 고혈압. 네 가지 병은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피곤한지 이해하시게 됩니다. 왜 붓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통증이 반복되는지도요. 이 문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합니다.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계단 몇 칸 올라가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밤에는 다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엔 이유 없이 피곤이 쌓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면 생각합니다. 나이 탓인가? 그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냥 늙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무시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증상들이 함께 올까요? 왜 당뇨가 있으면 혈관도 약해질까요? 왜 심장이 피로해지고 관절에 염증이 쌓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은 각각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처럼 연결된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은 더 민감해집니다. 작은 변화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몸속 염증이 여러 만성질환의 공통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약해집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심장이 더 세게 뜁니다. 심장이 피로해지면 관절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런 흐름이 쌓이면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즉, 한 곳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번집니다. 이것이 만성질환의 본질입니다. 신체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심장은 더 힘을 씁니다. 그러니 심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심장이 피로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관절에 영향이 덜 갑니다. 그래서 관절은 굳어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쌓이면 몸은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증상은 따로 온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하나의 긴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만성질환은 각각 따로 관리하면 된다.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몸의 구조를 모르는 말입니다. 당뇨는 혈관 건강과 연결됩니다. 혈관 건강은 심장 부담과 이어집니다. 심장 부담은 관절 회복력과 이어집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다시 고혈압을 부릅니다. 즉, 각 질환을 따로 관리하면 한쪽이 빕니다. 한쪽만 해결하면 다른 쪽이 다시 터집니다. 몸은 하나인데 병을 나눠 관리한 겁니다. 당뇨만 잡으려 하면 심장이 놓입니다. 심장만 보면 관절이 굳어갑니다. 관절만 신경 쓰면 혈압이 오릅니다. 병을 쪼개서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몸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입니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우리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수치만 봅니다. 혈당 수치, 혈압 수치, 염증 수치. 하지만 몸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치가 안정적이어도 생활 습관이 틀어지면 만성질환 위험은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즉, 수치 관리만으로는 몸의 흐름을 못 바꿉니다. 생활의 리듬을 바꾸지 않으면 몸의 변화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생활이 불규칙하면 증상은 반복됩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도 수면이 나쁘면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수치는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런 건강 상식 알고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20분 건강백세 TV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해결책 1 생활습관. 생활습관은 모든 만성질환 관리의 기초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은 꾸준함입니다. 몸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왜 생활습관이 중요한가? 생활습관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혈당 변동이 안정되고 혈압의 급격한 오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몸은 패턴을 기억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면 몸속 호르몬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심장도 덜 놀라고, 혈관도 덜 긴장하고, 관절도 덜 굳어갑니다. 시니어 맞춤 적용법.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몸의 리듬입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립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줍니다. 이 동작만 해도 관절 긴장이 풀립니다. 혈액순환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걷기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걷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숨이 덜 찰 정도의 속도로 짧게 여러 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혈압 변동도 완만해집니다. 단계형 실천 안내. 1단계 아침 기상 시간을 고정합니다. 2단계 기상 후 5분 스트레칭을 합니다. 3단계 오전 오후 각 10분씩 걷습니다. 4단계 저녁 잠자리 시간을 맞춥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몸의 리듬이 생깁니다. 작은 변화의 효과.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변동이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즉,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움직임이 반복되면 몸은 조금씩 반응합니다. 실제 사례. 72세 김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만 먹고 생활은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늦게 먹었습니다. 잠자리 시간도 매일 달랐습니다. 하지만 3주간 생활 리듬을 맞췄습니다. 아침 7시 기상을 고정했습니다. 식사 후 1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누웠습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혈압도 덜 오르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피로가 줄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닙니다. 생활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해결책 2 식습관. 식습관은 만성질환 흐름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닙니다.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왜 식습관이 중요한가? 음식은 혈당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혈당은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혈관은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즉, 먹는 방식이 틀어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정 음식만 먹는 식단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깬다는 겁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조금씩 나눠 먹는 리듬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시니어 맞춤 적용법.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식사 간격이 특히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간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집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혈당이 불필요하게 오르내립니다. 심장과 혈관을 위해서도 식사 리듬은 큰 영향을 줍니다. 갑자기 먹는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심장이 더 강한 힘으로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피로는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단계형 실천 안내. 1단계 하루 3끼 시간을 고정합니다. 2단계 식사량을 조금씩 줄입니다. 3단계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을 만듭니다. 4단계 밤 9시 이후는 물 외에 안 먹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작은 변화의 효과. 식사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따뜻한 음식으로 천천히 시작합니다. 점심은 부담 없는 양으로 먹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폭식만 줄여도 혈당 변동이 완만해집니다. 혈압 부담도 줄어듭니다. 관절의 부담도 덜어집니다. 먹는 음식보다 먹는 패턴이 몸을 더 편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 68세 박 어르신은 심장병과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을 거르고 저녁을 많이 먹었습니다. 밤에는 과자나 빵을 자주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매일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4주간 식사 패턴을 바꿨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먹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조금씩 줄였습니다. 밤 9시 이후는 물만 마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매일 같게 맞췄습니다. 그 결과 가슴 답답함이 줄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피로가 덜 쌓였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한 겁니다. 해결책 3. 운동과 수면.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심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왜 운동과 수면이 중요한가?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심장 부담이 줄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수면은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흔들립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혈당 불안정과 혈압 변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운동과 수면은 따로가 아닙니다. 둘 다 몸의 리듬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시니어 맞춤 적용법.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하려 한다는 겁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숨이 찰 듯 말 듯한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 정도 속도가 심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혈액순환을 가장 안정적으로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계형 실천 안내. 1단계 하루 10분 걷기로 시작합니다. 2단계 일주일 후 20분으로 늘립니다. 3단계 2주 후 30분으로 늘립니다. 4단계 잠자리 1시간 전 스트레칭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심장이 놀라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의 효과. 수면의 질은 당뇨와 고혈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밤 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고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잠이 얕아집니다. 아침에 피로가 깊어집니다. 이 피로가 쌓이면 심장과 혈관은 쉬지 못합니다. 통증도 더 쉽게 나타납니다. 수면은 약이 아닙니다. 하루를 회복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75세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밤 12시가 넘어 잤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졸고 밤에는 다시 잠을 못 잤습니다.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간 수면 패턴을 바꿨습니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누웠습니다. 아침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났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잤습니다. 잠자리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혈압도 덜 오르내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피로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약을 늘린 게 아닙니다. 수면 리듬을 맞춘 겁니다. 위험한 실수 1. 과하게 하는 행동.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70세 남성으로 당뇨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걱정돼 아침마다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을 걸었습니다. 땀이 흠뻑 날 때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슴도 답답해졌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문제는 운동량이 아니라 속도와 강도였습니다. 심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높은 강도를 만나면 부담이 쌓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급격한 운동 강도는 오히려 심장 부담을 늘린다는 겁니다. 이 어르신은 걷기 시간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속도도 천천히 조절했습니다. 그러자 숨이 덜 찼습니다.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다리 저림도 줄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많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실수 발생 이후 많은 분들이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은 천천히 적응합니다. 바로잡는 방법. 운동은 숨이 찰 듯 말 듯한 정도로 합니다. 시간보다 강도 조절이 먼저입니다. 몸이 적응하면 그때 조금씩 늘립니다. 위험한 실수 2. 부족한 행동. 다른 어르신은 혈압이 있어 움직이기가 두려웠습니다. 65세 여성으로 고혈압과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지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말고는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몸을 오래 고정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관절은 굳어갑니다. 근육도 약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다고 움직임을 지나치게 줄이면
혈관 기능이 약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적당한 탄력을 유지합니다. 이 어르신은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 후에는 20분을 걸었습니다. 관절도 덜 굳었습니다. 혈압도 조금 안정됐습니다. 다리 힘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두려워 피하는 행동이 오히려 증상을 더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수 발생 이유.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움직임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바로잡는 방법. 하루 10분만 천천히 걷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늘립니다. 몸이 움직여야 회복도 빨라집니다. 위험한 실수 3. 잘못된 타이밍. 어떤 분들은 식사 직후 격한 움직임을 합니다. 밤 늦게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빠른 걸음으로 30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지럽고 속이 불편했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식사 직후 격한 운동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듭니다. 소화에도 부담을 줍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밤 11시에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을 깨우려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로가 더 심했습니다. 밤 늦은 운동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다음날 회복을 늦춥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 타이밍이 수면의 질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실수 발생 이유. 몸은 시간대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릅니다. 바로잡는 방법. 식사 후 30분 1시간 뒤에 운동합니다. 밤 운동은 잠자리 2시간 전까지만 합니다. 운동, 식사, 휴식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 배치합니다. 2주 실천 플랜 1주차. 이제 실제로 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2주 플랜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모든 만성질환에 공통으로 도움이 되는 기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목표. 첫째 주의 목표는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아침. 기상 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립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짧은 동작은 밤새 굳어있던 관절을 풀어줍니다. 혈액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깨워줍니다. 식사. 정해진 시간에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듭니다. 식사 속도가 느려지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은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걷기. 오전과 오후에 각각 10분씩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은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임을 기억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저녁.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화면을 피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다음 날의 혈당과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첫째 주는 리듬 만들기가 핵심입니다. 이 리듬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이 공통된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2주 실천 플랜 2주차. 둘째 주는 몸이 만들어 놓은 리듬을 생활 속에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강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침. 전주보다 2분 정도만 스트레칭 시간을 늘립니다. 목, 어깨, 허리를 포함해 가슴 앞쪽을 열어주는 동작을 추가합니다. 이 동작은 심장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식사 시간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이 일정한 간격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주고 고혈압의 부담을 완만하게 합니다. 걷기. 이제 하루 총 30분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30분이 아닙니다. 10분씩 3번 혹은 15분 2번으로 나누면 심장과 관절의 체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관절 관리.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물로 손발을 잠시 적셔 관절을 부드럽게 만든 뒤 가벼운 움직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관절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전주보다 10분만 앞당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면의 깊이를 바꾸고 다음날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주의점. 몸이 피곤하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걷기 시간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강화입니다. 크게 바꾸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리듬을 만들면 만성질환의 흐름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하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단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히 몸은 우리가 해주는 만큼 조금씩 반응을 보여줍니다. 당뇨도, 심장병도, 관절염도, 고혈압도 결국에는 생활의 흐름 속에서 다루는 질환입니다. 생활이 혼란스러우면 몸도 흔들리고 생활이 안정되면 몸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는 내일의 큰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